안녕하십니까.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윤관욱입니다. 지난 2020년 1조 1,000억 원, 올해 1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현주소입니다. 지난 2026년부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만성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최고라고 극찬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 가치가 높은 도시철도지만 만성 적자의 늪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이 시소 위에서 도시철도는 과연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시민의 발 만성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경인TV, NIB 남인천방송,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우선 오늘 1부에서는 시민의 발 만성 적자를 낳고 있는 인천 도시철도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인천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묘안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이종섭 기획조정처장 모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먼저 만성 적자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각자 두 분께서요, 이 인천 도시철도, 특히 전국 도시철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 적자에 대해서 각기 2분 이내로 좀 비교적 짧게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이종섭 기획조정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1998년에 설립하여 99년에 1호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그 2011년에 당시 육상교통을 담당하던 구교통공사와 통합한 후 청라 강서간 BRT 운영, 인천 2호선 개통, 청라 JRT 및 월미 바다열차 등 다양한 교통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인천 1호선 개통 후 작년 말 기준 20억 명 이상이 이용했고 현재도 매일 36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와 높은 수송 원가, 그리고 수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지난해 발생한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15년 이후로 6년간 동결된 운임은 공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개통 후 20년이 된 인천 1호선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도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는 역산의 승차권 자동 발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 매표를 시행하였고 역산의 그 다양한 수익 시설을 통해서 부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7호선 인천 부천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추가 수송 수입도 늘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2호선의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완전 무인을 통한 비용 절감과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및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임 인상을 검토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만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교통공사는 공익과 수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인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 지하철 적자 타개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노력이 좀 엿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그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님께서 이 인천 도시철도의 적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회자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시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서민의 발이죠. 그리고 요새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서민의 발이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수송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GDP 수준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운임이 3,500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 요금이 1,700원입니다. 그리고 무임수송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민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되어 온 과정들은 84년도부터 쭉 되어 왔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지속이 되려면 도시철도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지하철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 유지 보수하거나 노후시설 개량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정책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 노동조합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요금도 못 올리게 하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적자나니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또는 흑자를 내라는 강요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주문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섭 차장님, 우선 전국에 모두 6개 도시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먼저 74년에 개통해서 현재 9호선까지 운영한 서울교통공사가 있고요. 85년에 개통한 부산교통공사, 97년에 개통한 대구도시철도공사, 그리고 99년에 개통해서 현재 2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총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의 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모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보다 26% 급감한 1억 2,204만 명을 수송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방역 비용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작년 말 기준 공사의 단기 순손실은 19년도 1,247억 원에 비해서 27.5%가 늘어난 1,591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아마 2000년 말 기준으로 6개 기관의 단기 순손실을 보면은 서울이 1조 1,137억 원, 부산이 2,634억 원, 대구가 2,062억 원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총 단기 순손실이 1조 8,235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인천도시철도는 이제 현재 1호선과 2호선 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천도시철도는 이 손실이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타 지역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인천 1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현재 작년까지 누적 결손 손실액이 1조 6,094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20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5%가 증가한 1,59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그래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비해서 손실 규모가 작고
부채 비율도 6% 정도로 양호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있겠죠. 우선 그 지하철 무임승차 이게 이제 시작은 만 65살 이상 이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겠죠, 정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법률을 통해서 무임수동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1984년도부터 시작됩니다. 84년도에 노인복지법, 그리고 85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91년도에 장애인복지법, 95년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그리고 2002년 넘어가면서는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동 정책을 법률로 시행을 했고요.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임수동 관련된 적자폭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거든요. 또 전체 손실 비용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예, 인천 지하철 경우는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매년 250억 정도가 무임수동 그 손실 비용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와 발맞춰서 이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수송 인원 중에서 무임수송 대상자분들의 비율이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22년 이상을 달린 이 노후화된 전동차랄지 낡은 시설에 대한 투자비도 굉장히 꾸준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보존이 미미하다 보니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1,000억인데 공사차 발행 금액만 1,000억이 들어갔고요. 2025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익금으로는 거의 충당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에서 공사차를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의 뭐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무임승차 비용 가중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의 수요 증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도시철도 운임 그러니까 요금도 최근 6년 동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차장님, 이게 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도시철도 운임은 그 지난 15년에 그 당초 그 당시 1,050원이었던 요금을 1,250원, 200원을 인상해서 현재 6년간 동결되면서 5년간 저희 공사 누적 적자만 6,330원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 원가를 보면은 수송 원가 1인당 2,590원인 반면에 평균 운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탈 때마다 들어가는 수송 그 평균 운임은 수송 원가의 32.7%, 그러니까 84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 명을 수송할 때마다 1,742원이 적자가 매일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이것이 우리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목 위원장님, 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무려 1조 1,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또 서울시에서 1,500명의 이 구조조정을 해야만 공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굉장히 붙었고요. 일단 일단락은 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비단 서울만의 일은 아닐 수 있겠죠. 예, 사실 그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 이제 파업을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여러 시민분들께 이제 뭐 불안이나 불편에 대한 우려들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들이 큽니다. 파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락이 됐지만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예고하고 쭉 갔던 거에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하철 재정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하철의 파업 관련된 이 투쟁에 전국에 있는 6대 도시철도 노조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 같이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했던 거에 제일 큰 이유는 이 문제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곧 인천에 닥칠 문제고 부산에 닥칠 문제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게 된 거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자구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이 일하던 동료를 잘라야 되고 또는 임금 복지를 삭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과도하게 요구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침들을 거의 정부 지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인력 감축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인력 감축이라는 문제는 달리 말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당시에도 궤도 노동조합들의 공통된 요구는 무임 수송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동 투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만성 적자를 해결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슬기로운 해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만성 적자 해결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종섭 기획조정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그 만성적 적자 구조로 단기 순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비단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 개선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수익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15년 이후 6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을 현실화해서 동종기관과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7호선 인천 부천 구간 신규 운영을 통한 운수 수입 증대,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완전 무인 운전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사의 재정 자립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기 우리 위원장 나와 계시겠지만은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훈 사장님이 취임 당시부터 약속한 열린 경영으로 인한 정기적으로 현안 사항을 노사 간에 협의하고 노동이사 제도 운영 등 노사 간 서로 상생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노사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정 적자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이 상생의 묘화는 무엇입니까, 김원목 위원장님? 결국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서울지하철에서 추진했던 방식대로 직원들 인력을 자르고 또는 그 임금 복지를 후퇴시키고 이런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력 문제는 이 문제가 인력을 무한정 줄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 6대 지하철 중에서 최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최저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여러 안전사고들이나 또 안전 관련 법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동조합에서 봤을 때는 법정 인력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지금 직원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큰 사고 없이 인천 지하철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그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금복지 관련된 건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구안들을 정부 지침으로 내고 있고요. 임금복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과도하게 요구할 생각이 없고 이후에 노동조합도 조금 더 효율적인 인력 운영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공사 또 인천시랑 협의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안전한 지하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공공성과 수익성 여기에 더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품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2부에서 이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에서는 인천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묘안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고홍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한문희 UTO 추진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에서 도시철도가 만성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현황, 그리고 이 노동조합과 인천교통공사 측의 대책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짚어봤는데요. 세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홍석 교수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건 이 적자를 안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철이라는 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 이후로 책정되는 요금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요금 수입이 적은 데다 대고 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해서 또 요금 수입을 감소를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급감하면서 또 요금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대로 이런 적자를 보완해 줄 요금 수입, 요금 인상이랄지 또는 부대 수입이랄지 정부 지원할지 이런 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현재 누적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하기에는 이제 그 정도를 넘었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한 단장님께서는 일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모든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만성 적자라는 난관을 겪고 있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가 깊어지면 도시철도 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므로 이건 다시 수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국가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순민 기자, 두 분의 이 설명 내용들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 관련해서 뭐 방망 경영, 도덕적 해이 이런 그 비판 자료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그 현황과 진단 여러분이 해주셨지만 사실 공기업이 경영 효율화, 즉 적자와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요금을 올리고 시설 투자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공기업 내부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공공요금 통제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실이 적거나 손실이 많이 예상되거나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공기업의 적자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낮은 요금을 유지하면서 교통약자에게 무임 승차를 제공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이런 교통공사의 적자를 나쁘게만 봐야 할지, 공기업이 수익을 늘리고 흑자를 내는 게 그렇다면 긍정적인지, 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자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어떤 까닭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운영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6월에 인천시의회 정례회 때 2021, 2022년 지방공사체 발행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총 600억 원 규모인데요.
우선 300억 원은 코로나로 인한 수입 보전 300억 원이고, 그리고 내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이 시행되고 있죠. 이천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359억 원이나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뜩이나 수입은 줄어드는데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동 제한과 요금 인상 제한 모두 공사의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영향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노후시설 개량입니다. 인천 1호선은 개통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공사가 노후시설 개량하려고 하는 전동차와 선로, 그리고 뭐 전기, 신호, 통신 설비 등은 모두 20여 년 전 개통 전후에 설치됐던 시설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노후 차량과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금액만 1,45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시설 투자는 안전 측면에서 당연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공사체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손실을 메워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 수입마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인천교통공사 적자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일부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로 인한 인천교통공사 손실 규모가 5년간 1,200억 원, 연평균으로 2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적자에 대한 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고홍석 교수님, 적자 누적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도시철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우리 이 기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각 주체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민들은 그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함에 따라서 적절한 요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누누이 지적되고 있지만 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뭐 평균으로 한 45% 정도에서 65% 수준밖에 안 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죠. 물론 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어쨌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무임 수송의 경우에도 지금 노인 인구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는 5%도 안 되는 노인 인구였지만 지금 15%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무임 승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요금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누가 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쟁만 하지 중앙정부든 시정부든 거기에 대한 지금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고 구조적인 적자 속에 악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현실적인 여건인 거죠. 네, 일부에서도 짚어졌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무임승차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도시철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철도 전체 손실 비용의 20%가 이 무임승차로 일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무임승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대상,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지난 1980년대에 비해서 약 40년이 흐른 오는 2025년이면 무려 무임승차 인원이 혜택 대상이 7배나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 보전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무임승차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사업 주체가 누구였느냐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이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당시에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을 낼 수 있거나 뭐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뭐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가 진행이 됐고 그 뒤에 뭐 경로 우대자, 장애인이랄지 또 국가유공자랄지 이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이런 무임승차가 확대됐기 때문에 뭐 우리 원칙에 따르면 시행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무임수송을 하게 되면 뭐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 할지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줄어든다 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공익적 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일견 추정을 해보면 1조 원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공익적 가치 혜택을 누가 보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비용도 부담하는 게 맞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같은 도시철도 운영을 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65% 정도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경우에는 이거 비용 부담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희 단장님,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의 경우에는 매년 1,300억 원, 많게는 1,7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과 전국 광역철도구간 전체 손실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손실 금액이 1,800억 원, 정부에서 지원은 1,700억 원을 지원하여 90%를 보상받았습니다. 네. 자, 이수민 기자, 그런데요, 도시철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이 모두 5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또 반대했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어찌된 영문인가요? 네, 기재부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운임 감면 규정은 모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회 회의록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전 세계에서 100%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고령자에 대한 무임승 차익입니다. 50%나 감면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을 범국가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가 전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현 단계에선 쉽지 않다는 게 재정 당국의 그런 고민을 국토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무임승차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고 운임도 단체장이 결정한다. 6개 대도시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을 전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도시철도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봤습니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년까지 5년간 4조 5,229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거꾸로 보면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 그리고 교통공사가 이런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홍석 교수님, 이번 기회에 아예 그 경로 우대 제도도 손봐야 한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백지화됐다고요? 예, 뭐 경로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노인들의 건강 상태랄지 이런 걸 고려할 때 65세로 무임수송을 하는 노인 인구를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70세로 올리자 하는 의견도 있고, 뭐 노인회에서까지 찬성할 정도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거를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철도 운영은 지방정부 일이니까 지방정부인 시나 도시철도 기관에서 책임지고 뭐 노인 인구 무임 연령을 상향을 하라, 이런 입장이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인 인구랄지 이런 정하는 게 노인복지법에 있거든요. 상위법이고 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게 슬그머니 지금 백지화가 돼 있고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마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인 연령 인구를 상향하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대신 영국처럼 시간대별로 이 무임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어에는
유인 운행을 하고 러시아가 아닌 시간에는 이 무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러시아어 때에는 이렇게 유임 승차를 하는 이런 방안들. 왜냐하면 저희 IT 기술로 충분히 이게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좀 더 정책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안책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있죠. 바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입니다. 사실 이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도 무인 운행 열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 운행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2016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무인 열차 운행이 가능한 경량 전철로 개통했습니다. 그런 이 이제 과정을 보면 1990년대에 도시철도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건설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 경전철 시스템으로 선정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초기에 열차 운행 중에 고장 현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열차 승무원을 고용해서 열차에 탑승시키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에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문제점 발굴하고 조치해서 그 고장 지연 발생을 2019년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연평균 3건 이내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는 무인열차 운행 진단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여기에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반영하고 2022년도에 무인열차 운행을 목표로 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운영 기관 중에 부산 4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또 용인 경전철이 무인 열차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우이 신설 경전철은 일부 구간에서 무인 열차 운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림선, 동북선 등의 경전철 시스템도 모두 무인 열차 운행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우이 신설선 운영에도 관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완전 무인 운행 열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우이신설선 개통 당시에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시스템에 과연 안정이 돼 있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당시에 의정부 지금 완전 무인을 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돼서 이 무인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무인 운전에 대한 불안감, 특히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 봤는데 딱 열차를 탔을 때 우리가 기관사가 있던 것만 보다가 기관사가 없는 이렇게 운전 열차를 보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좀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타협 안으로 개통 초기에 제시했던 게 안전요원을 열차에는 탑승을 시키고 각 역사에는 운영요원을 두어서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점차 안정화되면서 줄여나가겠다라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무인 시스템은 불가피한 거고요. 당시에 그런 무인 시스템 단계적 추진은 옳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아마 무인 시스템을 반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전부 구간을 무인으로 운영해도 전혀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시스템이라는 건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인으로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문희 단장님,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완전 무인 운행 열차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셨는데요. 안정성 문제는 그렇다 치고 과연
완전 무인 운행 열차를 도입한다라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요? 예, 그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열차 운행 시에 안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건 이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열차 내에서 기관사나 안전 요원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열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을 예를 들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도시철도 전 분야의 화재 예방 설비와 화재 소화 설비가 전체 보완됐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에 대한 것은 특히 인천 2호선 전동차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설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과 관제와의 협조 체계인데요.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열차 고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관사 면허가 있는 역 근무 안전요원이 출동해서 인접에 있는 역까지 수동 운전을 하거나 차량 기지에 입고시키는 등의 그 비상시의 대응까지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만약에 열차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관제에서 원격 조작으로 인해서 열차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관제가 원격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출동해서 그 수동 조치할 수 있는 이 다방면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호선 전 구간의 무인 열차 운행이 만약에 정착된다면 연간 4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 매년 누적되는 만성 적자 금액에 비한다면 과연 무인 운전을 했다고 해서 만성 적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신다면 그 40억 원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경전철 노선이 있고 그 노선에 기관사를 고용하려고 했던 인건비를 절약하면 400억 원이 될 테고, 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들도 일정 기간이 달하면 시설 개량을 하고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때도 무인 열차 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적용하게 된다면 무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절감 효과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6년째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승객도 대폭 감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뭐 요금 인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금을 인상해서 그 원가를 보전하는 게 아마 이런 그 기관을 운영하는 원칙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요금에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서민의 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가 이하로 항상 책정이 되고, 요금 인상을 할 때마다 이게 경제 안정에 미치는 효과, 뭐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 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요금 인상이 벌써 6년째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요금 인상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바로 올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뭐 적자 상태가 도저히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마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내년쯤엔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승객이 감소됐거든요. 아까 지하철 공사에서도 한 300억 정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영업자들한테 특별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이런 교통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정부가 특별 재난지원금 형태로 특별 재정 지원을 해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요. 고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세계 유수의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하철에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각 그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어떻게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좀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 각국에서 지하철 요금을 정상적으로 원가에 맞춰서 받는 곳은 제 기억으로는 일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 요금이 한 2배 정도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원가를 보존한 대신 그런데 일본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교통비를 쓰게 되면 직장에서 대부분 보전을 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서 요금은 비싸지만 이 비용 부담을 자기가 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원가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그거는 뭐 똑같은 원칙이죠. 시민의 발이고 그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원가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너무 비싸다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고 그 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지방정부하고 지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짓고 있느냐 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한테 운영기관한테 책임을 지라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나누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그 운영기관의 세계적인 운영기관의 실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기업의 적자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 평가들은 다소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즉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공기업 평가하고는 좀 달리 실적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을 찾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죠. 이수민 기자 어떻습니까? 네, 해마다 공기업 결산 결과가 발표되면 보도자료 첫머리에 등장하는 수치는 부채 비율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을 평가하는데 부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셈입니다. 감사원이 올 2월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양질의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위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아울러서 추구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셈인데요. 감사원의 지적처럼 공익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에 기초합니다. 사기업의 수익성과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이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평가에서도 주요 사업 지표에서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승객수송 인원, 부대 사업 수익 등 이런 3가지 세부 지표에만 점수를 매깁니다. 사업 평가가 수익에 치중되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평가의 대분류 지표에서는 경영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사회적 가치 등 3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영 성과에 대한 배점이 40점입니다. 사회적 가치보다도 높습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공기업 실적을 진단하는 경영 평가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지방 공기업의 어려움을 안겼지만 공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일깨웠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공공서비스의 위기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특히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현상이 인천지방공기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경영 실패에서만 비롯되지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저는 오히려 경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착한 임대인만큼이나 착한 적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착한 임대인 또 착한 적자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보존하기 위한 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이 있어야겠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완전 무인 운행 열차의 단계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분 오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이순민 기자, 그 다음 한문희 추진단장, 그 다음에 고홍석 교수 이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직접적 영향은 경영성과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은 승객 수송 인원의 감소가 꼽혔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사람의 가치를 강화시키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돈보다는 주민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기업에 요구되는 효율화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인천교통공사 만성적자 대책으로 무임수송뿐 아니라 무인운행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개통 직후였던 2016년 8월 차량기지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의훈련이었다고 허위 보고하는 은폐 시도도 확인됐습니다. 적자 해소도, 운행 시스템 개편도 도시철도가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안전과 신뢰,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지방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결국 공공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문희 UTO 추진단장님, 오늘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누적되는 만성 적자 속에서도 제한된 예산을 비용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만성 적자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2022년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무인열차 운행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무인열차 운행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홍석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철도의 적자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수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론에서 나왔던 대책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적극적인 좀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요. 국회의원들 분들께서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기재부의 입장 변화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하는 국회에서 법령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이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을 해줌으로써 국민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이랄지 부대 수익 창출 노력이랄지 이런 비용 절감이랄지 수익 증대 노력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런 지하철 재정 적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시민의 발 만성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조금 전 고홍석 교수도 짚어줬습니다만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편리성과 안정성, 쾌적함 그리고 저렴한 요금 등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두루 갖춘 저탄소 녹색 성장 수단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건강성도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각 주체들의 책임 있는 실천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매 순간 인천의 역사를 미디어에 담아내고 있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경인TV, NIB 남인천 방송,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